중국어 동요 하마야오 개구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개구리가 나오는 동요 하나 같이 연습하고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네, 개구리를 보통 칭화라고 발음합니다. 칭화. 근데 오늘은 여기에 하마라는 말이 하나 나왔네요. 예, 하마라는 한말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줄 한 줄 읽어볼게요. 하마, 하마, 跳哒哒 蛤蟆蛤蟆跳哒哒 青草池塘是你家 青草池塘是你家 月夜齐声叫呱呱 月夜齐声叫呱呱 不叫爸爸叫妈妈 不叫爸爸叫妈妈 맨 마지막 줄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죠? 不叫爸爸叫妈妈 금방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蛤蟆蛤蟆跳哒哒青草池塘是你家月夜齐声叫呱呱不叫爸爸叫妈妈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일단 뜻 몰라도 괜찮아요. 발음을 그대로 듣고 흉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한 줄 한 줄 한어배원 보면서 읽어볼게요. 蛤蟆蛤蟆跳哒哒 하마 할 때 맞자는요, 원래는 제 이성 글자예요. 근데 하마라고 할 때는 경성으로 약하게 발음합니다. 하마, 하마, 跳哒哒. 자, 모든 동요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가 이 동요의 주제거나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하마라는 요 동물이 이 동요의 주인공이에요. 하마, 하마, 跳哒哒. 하마라고 해서 그 아프리카에 사는 덩치 큰 그 하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허마라고 하죠. 하마는 개구리를 뜻합니다. 물론 두꺼비를 뜻하기도 해요. 두꺼비나 개구리를 통틀어서 하마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마, 하마, 跳哒哒. 두 번째 줄이에요. 青草池塘是你家. 青草池塘是你家. 你家 하면 뭐예요? 너희 집이란 뜻이네요. 그죠? 青草池塘是你家. 그 다음에요. 月夜齐声叫呱呱. 月夜齐声叫呱呱. 예, 성조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세요. 나중에 숙달되면 빠르게 하는데요. 일단은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月夜齐声叫呱呱. 마지막 줄이에요. 不叫爸爸叫妈妈. 마마 하면 엄마고요. 빠바 하면 아빠예요. 叫 하면은 누구누구를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叫妈妈 하면 엄마를 부르다. 不叫爸爸叫妈妈 하면은 아빠는 부르지 않고 엄마를 부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배워 보겠습니다. 蛤蟆蛤蟆跳哒哒青草池塘是你家月夜齐声叫呱呱不叫爸爸叫妈妈.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흉내내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한 줄 한 줄 보면서 해석하면서 낱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하마, 하마, 跳哒哒. 하마, 하마, 跳哒哒. 跳 하면 뛰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하마는 뭐였어요? 하마라고 하면은, 개구리나 두꺼비를 통칭해서 하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마, 하마, 跳哒哒. 跳는 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跳哒哒 하면은 다다다다닥 뛰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따다라는 말은요, 달그락달그락이라든지 다다다다라든지 덜컥덜컥이라든지 이런 의성어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발음은 따다라고 발음을 해요. 跳哒哒 하면 다다다닥 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폴짝폴짝 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구리가 폴짝폴짝 뜁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하마, 하마, 跳哒哒. 跳哒哒 할 때 따다를 지금 보이는 요 글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약간 좀 다른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따다라고 하기도 해요. 발음도 똑같고요. 사전에서 찾으면은 요 따다라고 하는 것이 요 따다와 같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마, 하마, 跳哒哒. 예, 요 따다라는 글자 의성어로 쓰이고 다다다닥 하는 식의 그런 의태어 의성어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동요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사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개구리가 폴짝폴짝 뜁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티아오 대신에 다른 낱말이 들어가 있는 가사도 있습니다. 볼게요. 하마 티아오다다 라고 하지 않고요. 하마 티아오다다로 되어 있는 가사도 있어요. 티아오다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개구리가 다다다다다 하고 웁니다. 글쎄요, 개구리가 개골개골하고 우는데 다다다다다 하고 운다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다라고 뭐 우는 개구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들리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티아오다다를 잘못해서 티아오다다로 들어가지고 티아오로 쓰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우리는 티아오로 외우겠습니다. 여기서 티아오라고 나와 있는 낱말은 동물이 울다 짖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개구리가 뭐 개굴개굴하고 운다라고 한다면은 개구리 울음소리는 꽈꽈라고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요. 꽈꽈 쪽이 좀 더 일반적이에요. 따다라고 운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 티아오다다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아오는 동물이 울다 짖다 그리고 사람을 부르다 이름을 뭐뭐라고 하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개구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구리, 예,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칭화라고 합니다. 칭화. 풀을 청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청개구리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개구리 아니에요. 그냥 개구리가 칭화합니다. 그래서 뭐 청개구리든 뭐 얼룩개구리든 뭐 이런 개구리들을 다 그냥 칭화라고 합니다. 소 우자를 써서 니와라고 하면 황소개구리예요. 이 앞에 풀을 청자 대신에 소 우자를 써서 니와라고 하면은 황소개구리를 뜻한다. 알아둡시다. 그리고 오늘 이 동요에 나온 것처럼 아마라는 낱말이 있어요. 아마는요, 두꺼비도 포함합니다. 개구리랑 두꺼비를 다 합쳐서 하마라고 하고요. 두꺼비만 얘기할 때는 이 하마 앞에 라이자를 하나 더 붙여요. 라이하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두꺼비 말씀드리겠고요. 개구리를 뜻하는 낱말 중에 이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디엔지라고 하는 낱말이 있어요. 디엔지는 개구리를 좀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도 개구리라고 하지 않고 깨구락지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낮잡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예, 중국어에서도요, 칭화라고 하면 개구리고요. 디엔지라고 하면은 칭화, 이 개구리보다 조금 더 개구리를 낮잡아 부르는 그런 어감을 나타낸다 정도 알아둡시다. 자, 디엔지에 관해서는 오늘 이 동영상 끝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개구리를 칭화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둡시다. 자, 두꺼비는 뭐라고 했었어요? 하마라는 글자 앞에 라이자를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래서 라이하마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하마라는 말, 개구리와 두꺼비를 다 포함합니다만, 개구리를 얘기할 때는 칭화를 사용하고, 두꺼비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 글자, 라이하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외워둡시다. 라이하마. 우리 그 속담 중에 라이하마 想吃天鹅肉라는 말이 있어요. 두꺼비가 백조 고기 먹고 싶어 한다라는 뜻인데요. 오르지 못할 나무, 뭐 쳐다보지도 마라에 해당하는 그런 그 속담입니다. 라이하마, 두꺼비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구어체가 아닌 이 글말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잔추라는 요 글자도 역시 두꺼비를 뜻합니다. 잔추라고 하는 요 낱말도 하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 안에 보면은 이 두꺼비를 잔추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하마, 라이하마, 잔추, 칭화, 디엔지 이런 낱말들, 두꺼비와 개구리에 관련된 낱말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개구리하고 두꺼비가 나왔는데요. 칭화和 라이하마 有何不同? 개구리와 두꺼비가 뭐가 다르죠? 칭화和 라이하마 有何不同? 일단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요. 그죠? 칭화와 라이하마 이 두 개 그냥 생김새로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정도 알면은 큰 무리는 없고요. 좀 재미있게 풀이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동요로 돌아와서요. 青草池塘是你家青草池塘是你家青草하면 뭐예요? 푸른 풀이에요. 푸른 풀밭. 池塘
池塘, 池도 호수, 연못이란 뜻이고요. 당도 호수, 연못이란 뜻이에요. 호수는 큰 거죠. 얘는 연못입니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그런 연못을 얘기할 때池塘이라고 얘기합니다. 青草, 푸른 풀밭. 그 다음에 池塘, 연못이 是 뭐뭐이다, 你家, 너희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마, 跳다다. 개구리가 지금 풀밭에 연못이 있는데 부작부작 막 여러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완전히 여기는 완전 개구리 집이네. 여기 푸른 풀밭과 이 연못이 완전히 개구리 집이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마 跳다다, 青草池塘是你家. 세 번째 줄로 갑시다. 月夜齐声叫呱呱. 月夜齐声叫呱呱. 月夜하면 뭐예요? 그냥 월야 그대로 써도 돼요. 월야 달밤입니다. 달밤을 月夜라고 하죠. 지성이라는 말은요, 목소리를 한데 모으다, 뭐 같은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말하다 라는 그런 뜻이 듭니다. 지금 개구리가 여러 마리가 볼짝볼짝 다다다다다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풀밭과 연못을. 근데 야, 여기 연못이랑 풀밭이 다 너희 집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밤이 돼서 달이 뜨고 나니까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모두가 같이 한 목소리로 꽉꽉꽉꽉 하고 울고 있습니다. 개골개골 울고 있어요. 시골에 개구리 우는 곳에 밤에 가보셨어요? 진짜 시끄러울 정도로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月夜齐声叫呱呱. 여기서 叫는요, 동물이 울다 짖다라는 뜻이죠. 꽈꽈 하면은 개구리 울음소리를 나타냅니다. 꽈꽈라고 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꽈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구리와 관련된 동요가 꽤 많아요. 그 속에 보면은 꽈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꽈 好热闹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오늘은 꽈로 되어 있네요. 月夜齐声叫呱呱. 달밤에 목소리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개골개골 하고 웁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요, 꽈꽈라고 웁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개골개골 웁니다 라고 우리말에 맞는 의성어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月夜齐声叫呱呱. 마지막 줄이에요. 不叫爸爸叫妈妈. 不叫爸爸叫妈妈. 叫 하면은 여기서는 사람을 부르다예요. 좀 전에 叫呱呱할 때 叫자는요, 동물이 울다, 개구리가 울다라는 뜻이죠. 개가 짖다도 됩니다. 근데 이 叫자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을 부르다라는 뜻도 있죠. 할머니를 부르다, 叫奶奶, 할머니가 안 와요, 奶奶不来 하는 식으로 부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는 이름을 뭐뭐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我叫宋之贤, 저는 송지연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식으로 이름을 소개할 때 叫자 사용하죠. 그거 말고도요, 식당에서 뭘 시키다라고 할 때 뭐 叫자를 이용해 가지고 주문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狗是汪汪叫, 猫是喵喵叫, 瓦斯怎么叫啊? 狗, 개는 汪汪叫, 멍멍 울어요. 猫是怎么叫? 猫는 喵喵叫. 그러면은 瓦斯是怎么叫的? 그럼 가스는 어떻게 울까요? 라는 유머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와스라는 제목의 동영상 한번 클릭해 보세요. 가스는 어떻게 울어요? 라는 뜻이 아니라 가스는 어떻게 시켜요? 어떻게 주문해요? 라는 뜻이에요. 叫자는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예, 叫他打电话. 걔한테 전화하라고 시켜. 뭐뭐 하라고 해. 라는 식으로 걔를 불러서 전화하라고 해. 라는 식이니까 叫는 사역동사의 용법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동물이 울다 짖다, 그리고 엄마를 부르다 아빠를 부르다 라는 뜻으로 알아둡시다. 사역동사 용법이라든지 다른 용법은 이후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不叫爸爸, 아빠는 부르지 않고요, 叫妈妈, 엄마를 부릅니다. 아빠를 뭐라고 해요? 빠바. 두 번째 글자는 약하게 발음합니다. 빠바. 엄마는 마마. 아빠는 부르지 않고 엄마만 불러요. 지금 개구리가 꽈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 하는 소리로 들은 모양이에요. 예, 글쎄요, 빠로 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일단 애기 개구리들이 엄마 하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거, 애기 개구리가 말이 되나요? 예, 올챙이가 애기라서
개구리는 아기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不叫爸爸叫妈妈 라는 표현 하나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퀴즈 하나 잠깐 풀어볼까요? 헐후어라고 아세요? 시어허유. 시어허유라고 해서요. 뒷부분을 생략해도 되는 말이 있어요. 수수께끼처럼 앞에만 얘기하면은 답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낱말이 있는데요. 그걸 시어허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칭화跳水, 칭화 跳水, 개구리가 다이빙을 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칭화 하면 개구리고요. 跳水라고 하면은 물에 뛰어들다, 다이빙하다라는 뜻입니다. 칭화 跳水만 얘기해도 이게 그 뜻이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형식의 글을 낱말을 시어허유라고 합니다. 칭화 跳水의 의미는요. 不懂,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개구리가 다이빙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 중국어의 유머입니다. 개구리가 물에 풍덩하고 뛰어들면은 풍덩 소리가 나죠. 그때 풍덩을 중국어로 푸통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런 식으로 써요. 푸통. 개구리가 跳水 하면은 푸통 하잖아요. 근데 그 푸통 하는 소리가 뿌동 하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물로 뛰어든다, 개구리가 다이빙한다 라는 뜻은요, 모른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앞에는 수수께끼 질문과 같고 뒤에는 수수께끼 답처럼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낱말을 헐후어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중국어와 관련돼서 동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푸통이라는 소리 내고 뛰어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와 관련된 동요 한 가지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一只青蛙一张嘴，两只眼睛四条腿，扑通一声跳下水. 자, 개구리 새끼 슈칭와라고 하는 동요인데요. 一只青蛙一张嘴，两只眼睛四条腿，扑通一声跳下水. 무슨 뜻이에요? 一只青蛙 개구리 한 마리, 一张嘴 입은 하나. 一只青蛙 개구리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때는 一只라는 양사 사용합니다. 입 한 개, 두 개 있을 때는 一张, 장이라고 하는 양사를 사용합니다. 两只眼睛, 두 개의 눈, 눈 두 개 할 때 两只라고 하죠. 쌍을 이루고 있는 것에서 한쪽을 얘기할 때 只라는 양사를 사용해요. 一只手, 两只手, 一只眼睛, 两只眼睛 하는 식으로요. 눈 두 개, 四条腿, 다리 네 개. 다리를 하나, 두 개 쓸 때는 条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条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条라고 해서 기다란 거, 강이라든지 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기다란 걸 세는 양사로 条를 쓰기도 하고요. 개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때도요. 一条狗, 两条狗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다리 하나, 두 개 쓸 때도 一条腿, 两条腿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 동요 배우면서 양사도 이제 배울 수가 있겠네요. 보통 一声跳下水, 풍덩하고 一声 소리를 한 번 내고 跳下水 물에 뛰어 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一只青蛙一张嘴，两只眼睛四条腿，扑通一声跳下水. 자, 말하기입니다. 개구리가 폴짝폴짝 뜁니다. 해볼까요? 하마 하마跳哒哒, 하마 하마跳哒哒. 푸른 풀밭과 연못이 다 너의 집이로구나. 青草池塘是你家. 青草池塘是你家. 그 다음에요. 달밤에 한 목소리로 개굴개굴 우는데, 모두가 함께 개굴개굴 우는데 라는 뜻이에요. 月夜齐声叫呱呱. 月夜齐声叫呱呱. 아빠는 안 부르고 엄마를 부르는구나. 어떻게 해요? 不叫爸爸叫妈妈. 不叫爸爸叫妈妈. 외울 수 있겠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개구리가 펄쩍펄쩍 뜁니다. 하마 하마 跳哒哒. 푸른 풀과 연못이 다 너의 집이로구나. 青草池塘是你家. 달밤에 한 목소리로 개굴개굴 우는데 月夜齐声叫呱呱. 아빠는 안 부르고 엄마만 부르는구나. 不叫爸爸叫妈妈. 자, 이 내용입니다. 글자 보면서 외워볼게요. 하마 하마 跳哒哒, 青草池塘是你家, 月夜齐声叫呱呱, 不叫爸爸叫妈妈. 빠르게 읽어볼까요? 하마 하마 跳哒哒, 青草池塘是你家, 月夜齐声叫呱呱,
不叫爸爸叫妈妈. 됐습니다. 빠르게 다다다다닥 외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빠르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요. 정확한 발음으로 합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하마, 하마, 跳哒哒. 青草池塘是你家. 月夜齐声叫呱呱. 不叫爸爸叫妈妈. 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화 얘기도 하나 할 텐데요. 개구리를 아까 칭화라고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있었죠. 디엔지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디엔지라고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전개예요.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글자가 개자인데 무슨 개자냐? 닭개자입니다. 양계장, 계란할 때 개자예요. 자, 그러면은 디엔지라고 하면은 딱 한자만 보면은 밭에 사는 닭이라는 뜻으로 딱 이해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쉽죠, 그죠? 그래서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 관광을 가서 음식점에서 메뉴를 판을 보고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중국 음식이 입에 잘 안 맞아.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딱 메뉴를 보니까 전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밭에 사는 닭이구나. 고기 요리는 그래도 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요리를 시킵니다. 그럼 닭고기 요리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런 요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닭처럼 생기긴 했는데요. 그죠? 여기 넓적다리가 두 개 있네요. 여기 몸통이 있고요.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게 바로 디엔지입니다. 개구리예요. 중국에서는요, 요리 이름에서 개구리를 얘기할 때는 디엔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니오와라고 해서 뭐 황소개구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요리도 있기는 해요. 뭐 칭화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칭화 하면은 뭐 음식이라기보다 어떤 동물에 가까워서 동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먹기 거시기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요리를 얘기할 때는 디엔지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뉴판을 봐도요, 디엔지라고 하는 글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키워볼까요? 여기도 디엔지에서 59원이네요. 여기에 디엔지가 들어간 그런 요리입니다. 중국에서요, 개구리 요리하는 것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샹꼬 디엔지 해서 118원. 여기 좀 비싸네요. 그죠? 네. 디엔지. 저는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디엔지 요리를 꽤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몸에 좋고요. 건강하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전지훈련 가는 운동선수들이 체력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디엔지를 먹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디엔지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여기 디엔지라고 해서요. 디엔지도 들어가 있고 새우도 들어가 있네요. 요건 이제 그 브랜드 이름인데 여기도 역시 디엔지라고 있고 개구리 얼굴이 있는 걸로 봐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디엔지라는 이름의 요리가 또 이렇게 있네요. 자, 중국에서요, 디엔지라는 요리를 보시면은 꼭 한번 잡숴 보세요. 뭐 그다지 값도 비싸지 않고요. 먹을만 합니다. 닭고기처럼 부드럽고 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개구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닭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부담감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긴 재밌는 말이 있네요. 칭와 할 때 와에다가 先生 해서 와 先生火锅店이라고 개구리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火锅집인 모양입니다.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뭐 이런저런 재미있는, 여기 보니까 뉴와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황소개구리를 만든 요리라서 뉴와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요거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칭화和癞蛤蟆有什么不同? 칭화和癞蛤蟆有什么不同? 자, 개구리와 두꺼비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개구리는요, 우물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 시야가 굉장히 적고 아는 게 별로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라이하마는 어떤 동물이에요? 라이하마는 중국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라이하마 想吃天鹅肉라는 식으로 두꺼비는 백조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큰 꿈을 품고 있어요. 칭화라고 하면은요, 식견이 좁으니까 기껏 해봤자 식탁 위에 올라가는 디엔지 요리밖에 안 돼요. 근데 라이하마는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두꺼비가 엽전 같은 거 물고 있는 조그만 요런 액세서리, 장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테이블 위에 돈 벌기 위한 상징으로 올라가고요. 개구리는 요리가 돼가지고 디엔지라는 이름으로 식탁에 올라간다. 그래서 원대한 꿈을 가지면은 탁자 위에 돈을 몰고 올라가지만 식견이 좁으면은 그냥 요리가 돼서 식탁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중국의 유머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도 중국의 성어와 관련해서 개구리와 두꺼비 소개해 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我们再会。